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승엽 감독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의 마지막 해였는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이 첫 경기를 치렀고요. 사실은 첫 경기에서도 이기질 못하면서 웃지 못했던 두산인데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두산의 향후의 방향을 조금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순서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데뷔전은 좀 아쉽게 경기를 졌는데 조성환 큐시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 빠르게 그러니까 팀을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감독 대행을 맡자마자 엔트리를 떼고 교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도 네. 경기 전에 또 엔트리를 교체한 네.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현재 젊은 선수 위주로 이 1군에 콜업을 하고 그렇죠. 또 그 선수들을 실제로 지금 주전 선발 라인업에 넣어서 경기를 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하나하나 멘트들이 이게 그냥 단순한 뭐 게임 운영이 아니라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보이는 선수한테 기회를 주겠다. 네. 그러지 않는 선수는 퓨처스 보내겠다. 네. 지금 여기 오늘까지 올라온 선수 외에도 퓨처스에서 그런 그러니까 기량 외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는 절실함을 보이는 선수들은 계속 기회를 주겠다는. 네.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마 퓨처스 쪽에서는 나도 한번 기회가 오겠구나 하면서 좀 젊은 유망주들이 뭔가 한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사실 이제 코치 생활도 길게 했습니다만 롯데 시절부터 선수 현역 때부터 이 선수는 언젠가 지도자가 돼도 참 좋은 지도자가 될 거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감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럼요. 네. 롯데에서도 뭐 별명이 조캡이었잖아요. 그렇죠. 조캡. 캡틴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두산에 와서도 빠르게 선수단과 융화 그리고 또 뭐 강한 메시지 주고 또 당길 땐 당기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지금 두산 베어스는 사실 선수단의 변화도 많고 네. 뭐 FA로 나간 선수도 많고 뭐 여러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코칭 스텝도 상당히 큰 변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코치들 중에 가장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한 6년 정도를 코치를 했던 이제 조성환 선수, 조성환 코치가 있고 그리고 고토 코치. 고토 코치가 있죠. 고토와 네. 조성환 코치가 지금 두산에 가장 오래 있는 지금 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적임자로 해서 조성환 조성환 이제 이 감독 대행을 지금 임명을 한 상태죠. 네. 사실 공교롭게도 또 어제가 뭐 두산의 에이스인 곽빈 선수의 복귀전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승엽 감독을 뭐 캠프 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할 때 뭐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곽빈 언제 옵니까였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곽빈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조금 좀 아이러니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승엽 감독은 뭐 곽빈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뭐 그 전날 전전날 키움 히어로즈의 연속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그렇죠. 아마 이제 팀 분위기가 가라앉고 저도 뭐 외부 쪽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 측근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고민은 그 전부터 상당히 좀 있었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본인이 이제 외부적으로 그렇게 크게 티를 안 내니까 이야기가 그 없었는데 박성민 코치도 사실은 뭐 또 이렇게 뭐 사표를 냈잖아요. 그렇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통화도 좀 해봤는데 본인도 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같아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감독 혼자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박성민 코치야 그 삼성 라이온즈 시절부터 그렇죠. 워낙 또 가까웠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물어봤지만 박성민 코치조차도 사실 그 사퇴를 한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교대학 올스타전이 맞아요. 대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박준현이 이제 등판하고 하니까 그날 경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 대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뭐 박준현 보고 다 했지만 안 보이던데 그랬더니
뭐 관중석에 있다가 네. 본인도 기사를 보고 그 충격을 먹고 전혀 교감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고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이제 충격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도 같이 이제 누군가를 또 사실 책임을 혼자 지는 것보다는 져야 되는 생각에 전화를 해서 두산 쪽에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고 거기서 사실 아들 경기를 보지는 못하고 그랬군요. 본인도 거기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변 시선도 그렇고 네. 카메라 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차를 몰고 서울로 왔고 이제 어제 네네. 구단에 직접 가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구단에서는 좀 만류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본인 이제 책임을 자기도 통감을 한다면서 네. 그만두고 뭐 그래서 뭐 단장도 그리고 뭐 사장도 미안하다. 네. 오히려 이제 박수민 코치한테 이야기를 하고 박수민 코치는 아닙니다. 제가 미안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박 코치는 올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이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선수들과의 많은 교감을 하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선수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또 그런 막 홈런 치면 세레모니도 같이 하고 되게 교감이 좋았던 걸로 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그 어부바 세리머니 하고 그럼요. 나서부터 두산이 좀 의사이사 하는 그런 분위기도 네.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뭐 분위기로만 또 팀이 굴러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또 1대0 패배를 연속 당하고 하면서 이제 타격 코치로서 그렇죠. 그런 책임을 이제 통감했고 사실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여기서 이제 그 지도자 생활을 네. 하고 올해도 그 요미우리에서 또 계속 이제 다른 팀을 이제 네. 맡으면서 이렇게 또 지도자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승엽 감독이 요청을 하고 그렇죠. 두산 쪽에서도 타격 코치가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영입을 했지만 이제 본인도 같이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나갔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승엽 감독은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했다고는 하는데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어쨌든 갔고 물론 이제 가서 성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 때문에도 비난을 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아직은 뭐 경기가 그래도 80여 경기 85한 85경기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승엽 감독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평가 또 지금 상황에서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어쨌든 뭐 얘기에 앞서서 묘한 걸 저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두산이 이제 감독들이 이제 중도의 사퇴를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프로야구 원년부터 해서 이승엽 감독이 11번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원년 팀들 중에서 가장 감독을 교체를 하지 않은.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이 장수하는 감독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김영덕 감독이야 뭐 2년 하고 삼성으로 이제 가셨고. 그다음에 김성근 감독이 5년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약간 등락은 있었지만 김인식 감독이 오래 하셨죠. 그때 이제 최장수 감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이 9시즌을 했죠. 9시즌. 95년 그때 이제 와서 그다음에 우승까지 하고 그러면서 9시즌을 한 게 이제 최장수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제 그때 7년 그렇죠. 7년만 하고 이제 6월 달에 맞아요. 그때 이제 사퇴를 하고 그렇죠. 또 김태형 감독이 그렇죠. 7시즌을 했죠. 7시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사실 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중도 사태들을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김경문 감독이 2011년 6월에 그때 이제 중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을 보려고 보다니까 성적이 똑같아요. 지금과? 그러니까 오호. 그때 23승 2무 32패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23승 3무 32패. 그러네. 그러니까 무승부만 한 게 있을 뿐이지 묘한 그런 공통점이 좀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광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해서 시즌 끝까지 갔죠. 맞아요. 지금 이제 요 조승환 수석도 이제 두산 쪽에서는 시즌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승엽 감독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상 남한테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 그런 걸 못하는 감독이에요. 선수 때도 그랬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제 삼성의 이제 이 주축으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필요 이상의 네. 그런 이제 어깨에 짐을 진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도 본인이 그냥 사귀고 본인이 책임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결국 이 성적 부진에 대해서 두산이 2년 연속 포스팅 갔지만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도 지금 사실은 뭐 구단주가 4등 5등 하려고 야구하는 네,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한국 시리즈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가라앉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뭐 결국은 자기가 이제 지휘봉을 내려놔야 이제 뭔가 변화가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결심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가을 야구나 그러니까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보다도 지금 이제 지난주 일요일까지 했으니까 58게임 하는 동안의 어떤 그 경기 운영 이 네. 부분에 대한 이제 팬들의 조금 좀 지적 그리고 그렇죠. 팬들의 불만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비단 올 시즌만 나왔던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긴 하죠. 계속 그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팬들의 불만 그리고 이거는 많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게 이제 가을 야구를 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성적까지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는 그 키움 연전에서 네.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이 그 연전에 보면 막 그 중계도 잡혔는데 여기서 이 대타가 맞아라는 입모양. 예, 그런 것들이 나온 거 보면 팬들은 이미 이 운영이나 기용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부진하고 치명타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좀 위닝 시리즈를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게 맞을까요? 본인 스스로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그 여러 팀들을 보면 사실 뭐 대개 그 자진 사퇴의 그 수순을 겪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구단 내에서의 압박도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행간에는 사실 많은 그 감독들이 시즌 중에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를 하지만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자진 사퇴라는 그 포장으로 해서 경질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자진 사퇴가 맞고 실제로 구단 수뇌부 사장 단장 선에서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 왜냐하면 구단주가 구단주가 영입을 한 네. 감독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구단주도 본인이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사퇴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두산의 이제 뭐 초대 감독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쨌든 요 자진 사퇴를 뭐 선택한 감독이 그리 자발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데 김경문 감독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약간 좀 충돌이 되면서 네. 이제 나가는 그런 케이스고 이승 같은 감독 같은 경우는 충돌이 없었지만 본인이 이제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승엽 감독이 어찌됐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팀으로 보내고도, 그러니까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보내고도 사실 이제 그다지 이제 평가가 후하지 못했고 올해도 결국은 이제 승률 5월에서 많이 처지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감독 이승엽으로서에 대한 평가. 명도 있고 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명이고 어떤 부분이 좀 암이라고 보세요? 네. 사실은 뭐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 두산이 이승엽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전력이었나라고 봤을 때 뭐 두산의 많은 팬들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갔던 그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에는 9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9위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 있고 세대 교체가 조금 약간 화수분 야구가 좀 말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팀을 포스트 2년 연속 갔다라는 것은 이 성적 면에서는 그게 아주 나쁘다고 더 볼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이제 두산 팬들 몇몇은 물론 뭐 우리가 맨날 우승 해야 될 팀인데 이러냐라고 하겠지만 아마 많은 두산 팬들도 그 정도 성적이면 전력상 어느 정도 했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두산의 그동안의 야구 색깔이 있었잖아요. 헛셀두, 네. 육상부, 씨름부, 그리고 또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해서 장타력, 그렇죠. 타격의 뭐 팀, 역전의 명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엽 감독 지휘한 이후에는 어떤 색깔이냐 라고 했을 때 특별한 뭔가 색깔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 볼 때도 이런 거면 우리가 그래 이해를 하겠어. 리빌딩이야? 그러면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막 빠른 야구 아니면 뭐 이 홈런 타자 출신이니까 그렇죠. 빅볼을 막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성적도 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색채가 없어졌다. 두산의 색채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이 두산 팬들이 좀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이제 두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네. 두산은 과연 이 감독 어떻게 대행으로 갈 될까요? 거냐, 그 아니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어떤 목표로 네. 가느냐, 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네네. 저도 궁금해했고, 맞아요. 그래서 두산 쪽에서는 조성환 감독 대행을 이제 선임을 하면서 시즌 끝까지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간다. 새로운 감독 없이 없이 네. 간다. 그 물론 중간에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조성환 감독 대행이지만 네. 영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조성환 이 감독 대행이 어제 구단에서 이야기도 하기 전에 네.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대요. 맡겨주신 대신에 선수들, 그러니까 절실하게 야구하지 않는 선수들은 안 쓰겠다.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이 리빌딩을 하겠다. 젊은 좋은 선수들 경험을 시키고 네. 성장시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아둥바둥 싸워가지고 그렇죠. 물론 뭐 성적 포기는 안 하겠지만 5위 비슷하게 또 뭐 간다고 한들 네. 미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젊은 선수를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산에서도 그거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오케이. 예, 그러면서 구단에서 어떤 뭐 메시지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조성환 감독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팀의 베테랑 뭐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자기 성적 안 나오니까 더가웃에 가서 좀 인상도 쓰고 있고 분위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더가웃에서 파닥파닥 하고 막 해야지 뭔가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산 내에서도 조성환 감독 대행을 올 시즌까지 그냥 간다. 그러니까 2011년 김광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자마자 이제 했는데 김광수 수석 코치는 좀 약간 좀 유한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5할 승률을 했거든요. 맞아요. 감독 대행하고 결국 뭐 결론적으로는 포스팅 못 가긴 못 했지만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지만 지금 만약 조성환 수석 코치가 팀을 잘 이끌어서 그런 부분도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유력한 차기 네. 감독 후보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내부에서 승격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내부에서 승격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토 아니면 조성환이 그렇죠. 잘하는 나머지는 거의 다 외부에서 온다든지 그렇죠. 두산에서 있었던 얼마 안 지도자 경력이 됐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어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베테랑들에게도 더가웃에서 함부로 인상 쓰지 마라. 베테랑들에게. 인상 쓰고 약간 그 눈치 주지 마라. 이런 멘트를 했어요. 맞아요. 조성환 그러니까 그게 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오랫동안 조성환 지금 감독 대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거를 봐왔던 거잖아요. 네. 봐왔던 모습들이 지금 더가웃 내에서 했던 모습들을 지금 조성환 감독이 꺼낸 거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성훈 뭐 옛날 그 선수 시절부터 해서 캡틴으로 활동할 때도 본인도 물론 허스 플레이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공 머리에 맞고도 그냥 아유, 3일 만에 나와서 네. 저 하고 했잖아요. 입원했다가 바로 나와서 그런 투지를 가진 선수들을 아마 중용을 할 거고 네. 그런 부분들도 두산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외부에서 때리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두산에 사실 이 레전드 선수들이 좋지 않게 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옛날처럼 뭐 김경문, 김태형 뭐 이런 식의 내부 승격이 좀 쉽진 않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맞아요. 허슬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허슬두를 본인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조성환 감독 대행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두산의 끈끈한 야구를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